창립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포스 RFID 시스템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력하고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고 접근했고요. 이제 입력은 물류센터라든지 창고라든지 생산 쪽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 센터라고 돼 있는 가운데 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뭐 본부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부서로 보내든가 하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RFID 특성은 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코드 같으면 눈으로 일일이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RFID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긁기만 하면 무선 인식할 수 있는 반경 안에만 있으면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파수의 종류별 특성이 전에 발표하신 분은 이제 NFC를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빛이 안 나오네? 빛이 안 나와요. 예. 그 전에 발표하신 분은 그 HF 타입이라 그래서 중간 주파수 대역 두 번째 줄 위주로 했는데, 저는 네 번째 줄 고주파 대역 UHF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에 거는 가격이 많이 비싸죠. 비싼데 반해서 데이터 용량은 크고 스피드가 엄청 빠릅니다. 뭐 버스카드 전철표 같은 경우는 빨라야죠.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UHF는 거리가 많이 나오고 속도가 좀 느리고 데이터 저장량이 좀 적습니다. 바코드하고 RFID를 비교를 해놨는데, 그 오른쪽에 그 별표 표시한 거는 지난번 발표 때는 없었던 거를 이제 세 번째 발표할 때는 별표를 하나 내지 두 개를 치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이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면 할수록 장점이 많고, 이게 지금 제가 패션 유통 쪽에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즉 설명 자료에 보면 마트에서 구입한 야채 바코드로 했을 때는 변경이 어려운데, 그 RFID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그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 매우 고생을 많이 한 거는, 패션 의류 상품은 똑같은 제품을 동일하게 리오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차수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 세트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나 하의 뭐 이렇게 단품이 있고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코드는 한번 출력하면 변경이 불가능한데, RFID는 이미 출력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 방지 같은 경우도 안에다가 체크를 해서 그 1이라고 표시하면 이거는 그 정상 판매, 3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반품, 4 그러면은 이거는 뭐 판매가 안 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나갈 때 체크를 해준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점은 많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단점이 물리적인 단점도 있지만 제일 명확한 단점은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 너무 좋은데 결정을 못 해요. 선택하는데 어려워요.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떤 뭘 보고서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게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자, RFID 태그 전에 뭐 발표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태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1000만 장 이상 출력하고 엔코딩을 해본 거는 이겁니다. 이게 없어서 제가 이게 칩이고, 요게 칩이구나. 요게 칩이고, 요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고 가로는 22mm, 세로는 12mm. 아주 작습니다. 우리 보면은 의류 보면은 본상품이 있고 액세서리가 있죠. 패션 잡화 같은 경우에는 그 케어 라벨이 많은 게 붙인다 그러면은 뭐 라벨을 20mm 폭이나 25mm 폭으로 했을 때 작아야 되는데 20mm로 모자나 그 스카프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겠죠. 예. 조금 저는 이제 패션 쪽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1번 같은 경우에 그 RFID 태그를 저렇게 만들었죠. 뭐 NFC가 됐든 900메가가 됐든 12.5가 됐든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보드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무선 타입이고 되는 건 다 되는데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쪽보드 하나면 요새 컴퓨터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컴퓨터도 요새 나오잖아요. 모니터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터만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제 손가락만한 컴퓨터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RFID 태그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발전한 게 주로 이제 그 리무버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같은 크기에 읽고 쓰고 하는 쪽으로 저것도 불편하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슈퍼나 마트 갈 때 쓰는 고객카드 같은 형태로 됐는데 이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붙였어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노스페이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적용했던 거를 이제 사진인데요. 저렇게 스티커 형태로 붙입니다. 현재는 저희까지 또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시즌 작업하는 걸 SS하고 FW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장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12장이 잘못됐다. 100만 장을 작업했는데 12장이 잘못됐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생산해서 출고할 때는 한 장도 문제가 없이 나갔어요. 근데 12장이라는 건 진행성 불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제품이다 보니까 불량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점이겠죠. 근데 100만 장에 12장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핸드캐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12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왜 도난 방지는 안 되느냐. 무선으로 되면 도난 방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게 이제 저쪽이 한계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구제 상품 명품 같은 데는 그 하드택에다가 이제 900메가 택을 넣어서 쓰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계속 매년 저희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요거는 6번 같은 경우는 저 하드택을 안 쓰고 그 택을 좀 큰 걸 썼더니 이거는 도난 방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그 A01 부스에 실제로 제품에다가 이걸 해놨는데요. 한 2m 정도 되는데 들고 나가면은 삑삑삑 울리게끔 돼 있어요. 이게 같은 택은 아닙니다. 같은 택은 아니고요. 저 그 22mm에 12mm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RF 태그 부착
배경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기 단계에는 국내 의류 패션 제조 유통 분야는 정부 주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과거 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을 관리하는 비용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택을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이걸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300원이 든다. 그거 뗐다 붙였다 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죠. 그 다음에 태그 리딩일도 아주 저조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한 회사들은 많이 고생을 했고요. 저도 또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도 유럽에 작년 가봤을 때 보니까 저렇게 그냥 택에다가 이미지 택이나 품질 보증서 이런 데다가 RF 스티커를 그냥 붙여요. 너덕너덕 붙여가지고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니고 작은 샵, 그 편집샵 같은 데도 저렇게 편하게 쓰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약국에 가도 그냥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옷가게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있는 그런 작은 편집샵에도 그냥 너덕너덕 붙여가지고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렇게 그 케어라벨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손으로 붙이든 기계로 붙이든 이게 35mm일 때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붙여도 되고, 액세서리 모자 이런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매장 가서 보시면 모든 제품이 다 붙어 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포스에서 계산하려면 다 붙어 있어야죠. 제가 오늘 그 칩 소개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건 현재 힉스4 에일리언 것밖에 모릅니다. 다른 거는 써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힉스4 제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칩에 보면은 데이터 영역이 있어서 뭐 EPC, TID, 유저 메모리가 있는데 다 쓰면 다 용도가 있어요. 다 있는데 해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EPC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돼요. 넣어서 그냥 읽고 쓰고 하면 됩니다. 뭐 잘못됐으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용도가 EPC에다 뭐 귀찮게 넣냐, 서버 뭐 SAP 잘 돌아가고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라이트를 하느냐, 그거 귀찮다 그러면 그냥 TID만 써도 됩니다. TID라는 거는 칩 제조사에서 칩을 만들 때 그 칩을 만드는 회사도 많고 택을 만드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 많은 회사가 각각의 제품을 출시를 해도 똑같은 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TID를 그냥 써도 문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이 뭐 TID, 리저브드, EPC, 유저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패션 의류이다 보니까 정발주, 그 다음에 리오다, 뭐 추가오다, 뭐 땜빵, 뭐 택 잊어먹었어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번호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중복이 너무 많으니까 중복한 것만큼 저희가 이천 물류센터 가가지고 다 택을 뜯어내고 새로운 택을 다 붙였어요. 택이 불량은 아니고 차수가 잘못된 거죠. 1월 달에, 아니 3월 달에 생산한 거하고 5월 달에 리오단한 건 옷은 똑같은데 차수가 틀리고 시점이 다르니까 ERP에서 봤을 땐 다른 제품입니다. 다른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중복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TID하고 EPC하고 같이 이렇게 검수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TID가 상당히 속도가 느려요. EPC 하는 것만 해도 이제 다음번에 속도가 왜 느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TID하고 EPC하고 같이 하는 거는 완벽하고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검수하는데.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스도 하고 택발행도 하는 회사가 이제 그 처음에 생산 발주하면 택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한 택을 이제 생산 현지에다 보내죠. 보내면 뭐 손으로 붙이든 아니면 케어라벨에 붙여 있던 걸 봉제를 하든 하고 이제 입고 하고 이제 다시 반품하고 뭐 매장 관리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시스템을 다 구현하는 회사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품 수불 관리만 하고 있어요. 수불 관리만.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안드로이드 포스를 만들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포스라면서 매장에 관련된 택을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매장도 편집샵이나 그 전문샵 같은 경우, 전문점 같은 경우에 매장에서도 RFID를 쓸 수 있게 큰 브랜드만 이렇게 뭐 게이트 뭐 이렇게 이동용 이런 그 게이트 안테나를 굳이 안 써도 PD에만 가지고 매장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색깔이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택 발행하는 거가 굉장히 그 주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택발주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오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택발주는 2년간 많이 했고 나머지 PD 개발 뭐 이런 솔루션 개발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그 바코드 행택이나 케어라벨 발주 내는 거하고 이거는 많이 틀려요. 발행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 시즌에 1000만 장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1000만 장 1번부터 1000만 번이 다 틀려야 돼요. 그 1000만 번이라고 하는 거에는 정상 발주가 있고 추가 발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땜빵도 있을 수 있고 분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저 게이트 안테나나 PD로 읽었을 때 이거 지난번에 통과한 제품인데 그럼 빼야죠.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려고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한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쇄 상태 불량하면 안 되고 잘 안 되면 리딩률이 떨어지는 것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열전사 프린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 스티커 같은 경우 초당 20cm로 출력을 하는데 RFID 스티커는 일반 스티커하고 다릅니다.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메모리가 어떻게 하나의 작은 시스템인데 발행을 하다 보면 초당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RFID 프린터는 하는 건 다 하는데 이제 그 칩을 인식해서 칩에다 라이트하고 프린터하고 칩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검수를 해야 돼요. 검수를 하는 과정이 로직을 한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또 라이트하고 다시 리드하는 그 과정 프로세서가 보통 4초 정도 걸립니다. 스틱 한 장 뽑는데 1초면 되는데 이제 한 4초 정도 걸려요. 이거를 이제 잘 하는 것도 문제죠. 네. 용납이 안 됩니다. 중복 오류는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러면은 그 바코드 프린터가 있고 열전사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도 제일 많이 쓰이는 장비가 제브라하고 도시바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도시바 장비가 현재 11대 가지고 있어요. 11대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한 16대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얘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11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바가 좋아서 도시바를 택한 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케어라벨을 찍겠다 그래가지고 케어라벨에 잘 맞는 게 헤드가 제가 표현이 잘 안 돼서 헤드가 이렇게 리본이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서 있는 타입 있고 누워 있는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타입은 제브라 프린터나 사또 TSC 이런 경우, 에이버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이제
그 이제 노벡스 프린터, 그다음 도시바,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그 배가 장비는 이렇게 헤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지나더라도 그 원단의 인쇄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는데요. 그 저런 차이가 일단은 있어요.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RFID 프린터는 하루에 4,000개를 그 출력하고 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패션 의류 분야의 택배는 소량 다품종 시즌 생산, 이거는 뭐냐면 공산품처럼 타이어처럼 뭐 1번부터 뭐 100만 장 찍어라, 이게 아니고요. 스타일 넘버 컬러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거기에 따른 정보를 다 넣고 해야 돼. 어떤 오다는 뭐 2만 장짜리도 있는데 어떤 오다는 500장짜리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2장, 어떨 때는 1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이제 출력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포장을 해줘야 되고 분류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장을 한 달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100만 장이라 그러면 1년에 1200만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시즌 SS 그러면은 3, 4, 5, 6만 바쁘고 6, 7은 쉬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9, 10, 11, 12만 있고 11, 12 일이 없어요. 1년에 12달 중에 8달은 바쁘고 4달은 일이 없습니다. 생산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을 그 공산품 제조하는 것처럼 꾸준히 작업을 하면은 괜찮은데 몰릴 때는 엄청 몰리고 일이 없을 때는 완전히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짰을 때 프린터가 12대가 필요하겠다. 인력이 한 달에 100만 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프린터 12대 필요하고 인력이 6대 필요하다. 1인당 2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시급 이제 10,000원일 경우에는 오로지 그 재료비 뭐 관리비 다 빼고 인건비만 15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장비가 11대가 있는데 4대나 5대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장비는 놀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은 그냥 막 시작을 했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바쁠 때는 많이 바쁘고 한가할 때는 많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탄력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이제 주로 많이 쉬죠. 쉬는 날이 많죠. 네. RFID 택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장기하고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칩에다가 안테나를 단 게 드라이 인레이 택이라고 해요. 저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칩에다가 안테나 달고 비닐로 코팅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이것만 쓰는 경우가 많죠. 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썼을 때 50%를 지원을 해준 업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확 열리지도 않았는데 몇몇 업체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때 가격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어디에서 쓰느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감기약 같은 거 제약회사 그 약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져 있어요. 본딩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칩에다가 이제 그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이제 후지를 만들죠. 떼어다 붙여야 되니까 떼어다 붙여야 되고 이제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스티커를 붙인 경우가 있고 저런 모양이죠. 저런 모양이 이제 도서관 같은데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 이런 경우는 병원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입 2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이거 세 번째는 그 최근에 제가 일이 없어서 그 다른 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션 쪽 한 거에다가
메탈 첩해제를 추가를 해서 한 제품들이 최근에 그 테스트가 되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더니 그 아까 그 저쪽에서 한 거는 이런 의류 제품들은 PDA를 읽었을 때 한 30cm, 50cm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인데 첩해제를 넣고 읽어보니까 쇠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2m 정도 나와요. 이건 용도가 좀 다르다고 봐야죠. 다른 거고 이 안에 있는 칩하고 안테나 패턴도 좀 다릅니다. 모양도 좀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어라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드라이텍이 있고 위에 패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 인쇄가 잘 되기 위해서 열연사 정전기 코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강접 접착제 이거는 업체마다 잘 안 알려져요. 비밀이에요. 이거 접착제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데 요게 케어라벨에 붙였을 때 잘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뛸 일은 없는데 요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지 후지가 있고 해서 요렇게 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는 보통 요거 가지고 22mm에 그 12mm를 쓰는데 그 다른 업종 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칩과 안테나가 있고 라벨과 라벨 사이가 이렇게 길어요. 머리가. 이거는 간섭이라든지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원가를 따진다 그러면 가로, 세로 딱 해가지고 얼마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가로가 이게 가로가 되고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로가 되겠죠. 이 면적. 후지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비용은 많이 나오는 쪽인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비용을 엄청 줄였습니다. 자, 이게 그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다음 점표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분량 나오는 이유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프린터가 칩을 잘 인식한 문제가 없는데 칩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 분량이 나는 거고 이제 그 이것도 재료 생산을 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안전하게 아니라고 칩과 칩 사이가 굉장히 멀죠. 그 저기 후지에 있는 그 저기가 그 간격이 넓죠. 이게 다 원가죠. 비용이 많이 비싼 거죠. 프린터를 처음에 샀을 때 생산하는 프린터의 동영상입니다. 새 거 사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할 때 한 번 왔다가 들어갔다가 한 번 왔다가 들어갔다가 자기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쓰면 안 된다고 찍찍 거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인종일 몇 장이나 찍겠습니까? 근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제조사를 탓할 수도 없죠. 어떤 고객이 커스터머가 어떻게 뭘 쓸지를 모르는데 일단 뭐 기존의 산업에서는 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칩이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한번 읽는다 그랬잖아요. 리드할 때 읽히질 않으면 찍찍찍 그거 세 번째 가서 다시 찍어요.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이게 손해난 거는 브랜드에서는 감당 안 하죠. 저희가 찍어서 납품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다 저희 책임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에일리언하고 이제 다른 회사 컨소시엄에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손해를 받고 그 브랜드사 노스페이스는 이런도 손해를 안 받죠. 다 찍어다 주는데 찍은 사람 잘못이지 발주한 사람이 잘못은 아니죠. 이렇게 분량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택 분량이야. 뭐가 분량이야. 다 알아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다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장당 몇백 원인 이제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원 어디 갔냐? 다른 데 가서 라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개선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리본이 꼬이지도 않고 속도도 빠르고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죠. 이게 다른 거죠. 리본이 문제도 없고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아주 이제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한 태그 안에 여러 장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게이트 한테나 읽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수량이 부족하죠. 이거는 이제 같이 순정품이라는 거는 이제 제브라를 사든 노벡스를 사든 이제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장착한 거는 저렇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RFID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걸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 인건비 낭비, 택 버리는 거 엄청 많죠. 그래서 그냥 가능하시면 제일 좋은 비즈니스는 그냥 찍어주세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 오다는 아닌데 저희가 대행을 해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프린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해가지고 번들로 세트로 그냥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프린터 엔지니어도 없고 프로그래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결국은 비용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는 경쟁사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가 오셔도 다 오픈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경쟁사를 통해서 더 많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있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생산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불량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알려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뭐 프린터로 쭉 발행하니까 작업하는 건 너무 좋죠. 손으로 붙이든 기계로 붙이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붙여도 되죠. 큰 브랜드는 그 보통 보니까 그 봉지업체, 프로모션 업체가 몇백 개씩 되더라고요. 프로모션 업체에다 주면 그 업체가 또 봉지업체한테 나눠주니까 이렇게 붙여오면 되고. 자, 지금도 만약에 태그가 이렇게 발전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금은 RFID 안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뒷면 다 빼곡히 차가지고 붙일 수 없을 때 아이디라벨로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도입을 해도 택발주가 잘못되면 시스템 꽝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수정 보완하면 되죠. 밤에 수정해가지고 오면 되죠. 근데 택이 한번 잘못 찍혀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으로 갔어요. 그건 원위치가 안 되죠. 주고받고 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택발주화 할 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아웃소싱만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